자,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이 나오죠. 하중에 대해서. 이거는 매번 내요. 이거는 하중은 계속 냅니다. 앞전엔 종합적으로 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거기 4페이지부터 해서 9페이지까지 있죠. 종합적으로 냈습니다. 종합. 4에서 9페이지까지 있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출제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하중에 대해서. 여기는 무조건 냅니다. 올해 시험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냅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하중은 건축에 자는 힘이인데 하중은 자 일단은 고정하중 나오죠. 고정하중. 고정하중이라고 나옵니다. 고정하중. 고정된 하중이 되겠죠. 쉽게. 고정되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건축물에 있는 거 있죠. 건축물에 있는 하중은 둘 중에 하나예요. 1번의 고정하중이나 2번의 적재하중, 하하중입니다. 이 두 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적재하중. 그런데 얘들의 다른 이름을 쓰면 얘는 되도록도 죽은 하중이라 해서 사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이브로도 하라중이라고 움직일 수 있는 하중, 하라중. 그러면 교수님들이 용어를 얘는 거의 99.9% 이걸 씁니다. 고정하중을 쓰고요. 80% 이상 이걸 씁니다. 얘는 100%는 아닙니다. 얘는 하라중.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적재하중하고 하라중 중에 누가 글씨가 짧아요? 하라중이 짧죠. 그래서 하라중을 많이 써요. 8대 2 정도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하중만 써요. 왠가 하면 건축에서는 죽을 사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4층 어떻게 써 있어요? F층이라 써 있잖아요. 4자 안 써놨죠? 엘리베이터 층 봤죠? 참 우리는 조닝을 해가 잘 모르겠구나. 홀짝 해가지고 맞아. 우리 홀수층, 짝수층 나눠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분점 간단히 가르쳐줄게. 부착 고정이 되어 있으면 얘야. 부착 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적재하중입니다. 자, 봅시다. 벽지 마감지잖아요. 벽지 부착 고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집 벽지가 내가 시상식 간다 밑에 쫙 깔아주고 그래요. 내 방에 있는 벽지가 좋은 벽지인데 내 동생 방에 가서 벽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안 하죠? 그럼 무슨 하중? 고정하중이야. 자, 그러면 이 책은 무슨 하중이에요? 예, 하라중이에요. 내가 들었다 놨다 했잖아. 맞죠? 그럼 책상은 무슨 하중? 하라중. 맞죠? 간단해. 이거 시험 냈어요, 작년에. 이걸 한번 해야 되거든. 올해는 바라지 말아요. 개념만 기억하세요. 지문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선풍기 지금 무슨 하중이에요, 이거? 하라중. 그럼 사람은? 하라중. 사람이 고정하중 되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콘크리트 탔을 때 묻는 거야, 다리를. 그럼 고정하중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뭘 따지든 부착 고정 여부만 보시면 된다. 그래 보면 고정과 적재하중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틀리는지 나 학생들 이해가 안 돼. 외우니까 자꾸 틀리는 거지. 외우지 말고 부착 고정됐느냐 안 됐느냐 내 농담을 들어가면서 예. 부착 고정 여부가 따집니다. 그래서 벽지도 고정하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타일은 뭐예요? 고정하중이에요. 그래서 이겁니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를 안 했죠. 맞죠? 입주하기 전까지는 고정하중의 고기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 막 전자제품 사고 가구 사고 막 쫙 들어가는데 안 바뀌는 건 딱 있잖아. 사람은 안 바뀌잖아. 새 아파트 입주한다고 인간을 바꿔서 가진 않죠. 미운 인간도 들고 가죠. 맞죠? 그러면 점유 사용함으로 들어가는 그 하중 무슨 하중? 적재하중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에어컨 가지고 얻어간다. 맞죠? 그런 게 바로 무슨 하중? 하라중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어렵습니까? 근데 시험 치면 왜 틀린지는 이해가 안 가. 이걸 앞전에 물었거든. 간단히. 자,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고정하중.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 그냥 암기만 해놓을게. 말만 약간 바꾸면 어떡해? 틀려주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구분은 간단히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지면 된다. 그럼 건물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하중이. 이걸 그렇게 시험을 엄청 내도요. 학생들은 자꾸 틀려줍니다. 그렇게 신나게 자꾸 내잖아. 교수들이.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는 구조물의 자중인 거야. 구조물의 자중. 자중이니까 자체의 무게 아닙니까? 그럼 얘는 건축물 생애 중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거죠. 철거 해체되기 전까지. 맞죠? 맞죠? 생애 주기에 계속 하는 하중이에요. 맞죠? 지속적인 하중이에요. 맞죠? 이게 고정 하중입니다. 고정 하중이다. 자, 그런데 적재 하중은 건축물을 갖다가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잖아요. 함으로써 발생되는 거죠. 발생되는 하중입니다. 이것이 적재 하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점유 사용하러, 점유는 사람이 점유하면 들어가죠. 사람이나 이런 물건이라든지 있죠. 뭐 가구 등 많아.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적재 하중 하라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진다. 그럼 비구조 부재들 같은 거, 비구조 부재나 이런 설비들, 설비는 구조물에 부착 고정이 돼야 돼요. 부착 고정된 것이어야 돼요. 된 것은 무슨 하중으로 본다? 고정 하중으로 봅니다. 그 반면에 얘는 부착 고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것이다. 얘는 부착 고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착 고정이 안 돼야지 하라중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라중.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앞전에 이거 가지고 다룬 거예요.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그럼 소화기는 현재 무슨 하중입니까? 소화기는 하라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감재들 있죠? 무슨 하중이다? 마감재. 마감재를 띄워놨어요? 마감재 처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마감재들 붙었죠. 풀칠을 하던 있죠. 모르타르로 부착하던 있죠. 부착 고정 여부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바닥에 까는 장판지도 본드로 붙이는 게 있고 그냥 깔아놓은 게 있죠. 그냥 깔아놓은 것은 무슨 하중이고? 하라중이고 본드로 부착해놓은 것보다 고정 하중인 거예요. 양탄자 깔아놨죠? 맞죠? 카페 깔아놨죠? 그건 뭐다? 하라중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쉽죠? 기억하시고. 왜 여기는 잘 해나가면
초반 문제를 어렵게 해요. 초반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뒤에 문제가 안 풀립니다. 앞에 문제 5문제만 어렵게 해놓으면요, 뒤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뒷 문제가 몰라. 처음 보는 것 같아. 느낌이. 총을 몇 방 탕탕탕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백지장이 돼가지고 잘 몰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자, 보통 거기 페이지 5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기본 등분포 하라중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등분포 하라중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나오죠. 여기에서 거실 체크하세요. 여기서 거실은 저겁니다. 아파트의 리빙룸 거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 거실이에요. 거실은 거주, 집무, 집회, 작업,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실입니다. 이걸 다 거실이랄게. 그래서 거실의 개념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강의하는 여기도 뭐다? 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거실이든 침실이든 주방이든 다 뭐다? 거실이 되는 거예요. 서재든 다. 명심하세요? 앞으로 거실 나오면,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공부하면서 거실 나오면 바로 이거야. 뭐 어느 걸 배우든 무조건 거실하면 이거 거실이면, 법에서는 2차를 배우든, 명심하세요. 자꾸 아파트 거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얼마로 본다? 2kg 유톤 퍼 제곱미터. 거실의 경우는 2kg 유톤 퍼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자, 2kg 유톤은 얼마인가? 200kg 됩니다. 200kg. 0.2톤이에요. 자, 제곱미터당 0.2톤 정도 적지 않은 걸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장 큰 침실 봅니다. 침실이 평수 크면 한 몇 평까지 만들었어요? 침실 하나가 한 5평 이래 만듭니까? 한 5평짜리라 하다 이렇게 15제곱미터다 가정합시다. 15제곱미터다. 그러면 1제곱 200kg니까 3톤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죠? 방에다 3톤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넣어야 돼요? 뭐 장롱 있고 이불 있고 침대 있고 뭐 맞죠? 화장대 있고 맞죠? 우리 집은 전부 다 돌침대를 꽉 채운 것도 아니고 맞죠? 그렇게 설계하겠다. 그런데 공동주택 공용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실들 많죠? 얘는 많이 본다. 얼마로 본다? 5로 보겠다. 이게 5kg 유턴, 약 500kg가 적재되는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잠깐 보시는가 하면, 그 다 외우면 안 돼요. 제가 체크하는 것만 보세요. 그 다 공부하면 바보 돼요. 자, 그리고 넘겨서 16번 봐요. 6페이지 16번 보면 뭐가 나온다? 발코니가 나와. 여러분들 용어로 뭐다? 베란다. 맞아? 원래 발코니하고 베란다는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라는 거예요. 발코니는 출입바닥 하라 중에 몇 배로 하는데 1.5배로 하게 최대는 5다. 그러면 이거잖아. 그건 공동주택도 주택이니까. 맞죠? 거실이 출입바닥 2kg 봤잖아. 출입바닥 하라 중에 1.5배니까 1.5 하면요 얼마? 3이네. 맞죠? 3kg 유톤 퍼 제곱미터다 이거다. 그럼
공동주택 발코니는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발코니는 얼마로 본다? 3kN 제곱미터로 바로 주택은. 자, 이거는 뭐 해준가 하면 안전율 둔 거예요. 안전율을 둔 거예요. 1.5배 한 거는 사실 안전율 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왜 발코니가 발코니에 가니까 별로 없던데 이렇게 하죠. 쌓아놓은 것도 없잖아. 아닙니까? 소파 쌓아놨어요? 침대 갖다 놨어요? 가구 갖다 놨어요? 아닌데 이상하게 또 크게 봤죠? 이삿짐 이글이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사다리차가 어디 갖다 댑니까? 발코니 쪽에 대고 모든 집 문반을 그리 다 하죠. 맞죠? 그래서 그 이삿짐 때문에 안전율을 위해서 1.5배를 둔 거야. 그래서 얼마로 본다? 3kN.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번 냈어. 발코니 가지고. 발코니는 그 실용도보다 큰 값으로 해야 된다? 작은 값으로 해야 된다? 큰 값으로 해야 돼. 발코니는. 그래서 이유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이삿짐.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로 이사했는데 이러지 말고요.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죠. 맞죠? 거의 다 뭘로 이사합니까? 다 사다리 차잖아. 맞죠? 사다리 따라서 청소했다가 또 가격이 틀리죠? 이사 많이 보면 알아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을 이렇게 딱 해드린 거야. 앞전에 기본기에 충실해가 낸 거예요. 요 기본 가지고 낸 거예요. 요거 가지고. 기본 가지고 의외로 많이 냅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지 꼭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적설하중 나오죠? 6페이지 적설하중 스노우로드가 나오는데, 스노우로드, 적설하중. 자, 이 적설하중은 지붕 위에 쌓이는 눈의 무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거요. 공동주택 각 세대마다 눈이 쌓여요. 눈은 어디에 쌓입니까? 지붕 위에 쌓이죠. 옥상에. 맞죠? 벽에 쌓입니까? 우리 아파트 벽에 눈이 막 쌓이고 그러지 않죠?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입니다. 자, 작년은 어떤 걸 해놨는 그 5번 지문 있죠? 5번 지문에 앞을 냈어요. 제가 앞전 20회 교재 때 새로 만들어서 옛날 교재를 그대로 써가 이게 없었는데, 있었나 모르겠다. 이게 작년 교재인데 올해는 교재를 변형을 안 시키겠습니다. 충분하게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게 새로운 교재구나. 이게 보시면 이겁니다. 그거 5번 지문을 썼었어. 답은 안 만들었어요. 여기서 유도식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재형기간이 100년인데 10년 이렇게 내. 자, 이거 다른 거 아니고 재형기간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 전까지 역사를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현재부터 몇 년 전? 100년 전. 그게 재형기간입니다. 100년간의 수직 최심 적설 깊이로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는 그 뒤에 거 체크해 놓으세요. 앞에 거 하지 말아요. 올해 거 했다고 책마다 또 다 써놨어. 그거 안 내. 올해는 그 뒤쪽 체크하세요. 요거 써. 올해는. 왜 그런가 하면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보면요, 풍화중 있죠? 풍화중을 그 4번에 보면 있죠? 풍화중은 주골조 설계형하고 있죠? 이걸 19회 때인가 18회 때 지문 쓰고요. 앞전 20회 때 그 뒤에 거 각각의 설계품 유효 수합 면적 곱해서 산정한 되죠? 요거 가지고 지문 썼어요. 근데 답은 안 만들어 얘들이. 요거 가지고 썼고, 그래서 올해는 그 적설하중 있죠? 적설하중 그 뒤쪽 알아지?
5번에 뒤에 보면 최소 뭐다? 지상적설하중 얼마로 설계한다? 대전은 부산, 서울 있죠? 부산 이런데, 강주 이런데 처음부터 이걸로 설계합니다. 최소 지상적설하중은 얼마다? 0.5kN/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최소 지상적설하중입니다. 그러면 0.5는 몇 킬로 쌓인 걸로 하라? 50kg 가해지는 걸로. 면적당. 자, 여러분들 여기 지방에서 눈이 50kg 면적당 쌓여 있어요? 안 쌓여있죠? 이걸로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적설하중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2번 체크하세요. 2번에 보면 단기하중으로 봅니다. 단기하중. 그러면 얘는 일반적으로 일반 지역에선 단기하중으로 설계합니다. 왜냐 하면 눈이 계속 1m 이상 안 쌓여 있죠. 우리나라 지방에서 과연 1m 이상 눈이 쌓일 수 있는 지역이 잘 있겠어요? 별로 없겠죠? 몇 군데밖에 없잖아. 저 남해안에서 눈 조금 와도요, 올 수도배예요. 난리나. 저 부산 지역 이런 데 있죠? 눈 조금 오면 참 못 다니고요. 옛날에 부산에서 수업하는데 도중에 눈이 밖에 흩날리네. 밖에 눈이 오는 건네요. 이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래. 왜냐하면 차가 못 다닌대. 눈이 쌓이면 조금만 쌓이면 안 온 간대 차가.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동네 많아요. 눈이 못 보던 동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하중으로 보는데 올해 핵심 포인트가 이거야. 올해는 이게 한번 나와야 돼. 그런데 다슬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합니다. 적설하중은. 그래서 이 적설하중은 그래서 2번을 꼭 체크해 놓으세요. 2번을 꼭 체크해 놓으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3번이 언급됐고요. 3번 언급했고, 그 다음에 5번에 앞줄 언급해서 뒷줄 언급 없었고, 다 낼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냅니다. 지금 체크해 드렸어요. 몇 번 언급했다? 3번이 시험에 나왔고 5번에 앞줄만 내서 뒷줄 안 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3번에 적설하중계에서 눈의 단위 중량이나 적설 깊이도 지붕의 경사도 형상 좌우되죠. 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봅니다. 지붕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지붕이 이렇게 만든 거하고 차이죠. 눈 많이 오는 지역에 지붕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강원도 동해안에 이렇게 모시장에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저 어느 돈놈이 저렇게 만들었나, 저 붕괴된다 이랬는데 그 해 때 붕괴됐어요. 그 해 때 또 시험 나왔어요. 지붕 이래 만들면 안 되죠, 다들 지역에. 맞죠? 지붕의 형상 경사도 형이시죠. 그러면 이 경사도 하고 이런 경사도 하고, 맞죠? 더 경사 완만한 거하고 틀려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눈이 오면 하우스 집 중에 가장 잘 붕괴되는 하우스가 뭐야? 비닐 하우스잖아요. 맞죠? 비닐 하우스는 비닐이 또 축 처지죠.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쌓여버려요.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하시면, 그 적설하중은 순호로도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 돼. 자, 그러면 하나만 가르쳐 줄게. 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답은 하중 중에 답의 유도는 예 아니면 고정하중이나 적재하중, 그리고 넘겨봅니다. 4번에 지진 있죠. 4번 지진하중. 지진은 너무 위험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답을 유도를 거의 시킵니다. 답의 유도는.
그럼 풍화중 이런 게 나오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화중이나. 근데 잘하면 올해 처음으로 적설하중이 있죠. 적설하중이 답을 처음으로 유도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20회 시험 치는 동안은 적설하중은 절대로 답이 한 번도 안 됐었어요. 20일에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잘하면 유도시킬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꼭 중요하게 알아둘 게 아까 했는데, 적설하중은 일반 지역에서 뭘로 본다? 단기하중으로 본다. 다슬 지역에서는 뭘로 본다? 장기하중. 왜? 눈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맞아? 장기하중으로 봐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상 적설하중을 지금 현재 7페이지 보면 그 도표로 사진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러면 어디가 많이 와요? 강원도 그에 동그랗게 해놨죠. 거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 어딜까요? 대관령 주변 아닙니까? 대관령 안 가봤어요? 양떼 목장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맞아? 그쪽 주변입니다. 태백산맥 있죠? 그 주변. 그러면서 그쪽 동해안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맞죠? 그겁니다. 자, 그리고 8페이지 지진하중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이 앞으로 대두가 많이 될 겁니다. 자, 올해 자 보십시오. 최근에 지진이 막 생기고 있죠. 아마 21회 때 새로운 세계를 열 때 아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1회 때 냈었어요. 지진이 10회 때 냈어요. 10회. 그리고 16회 때 냈어요. 얼마가 될란가? 21회 때 나올 것 같은데. 요 사이 지문은 나왔었어요. 18회 때. 지문 정도. 근데 별도로 문제 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진하중은 요거는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